안녕하세요. 친절양악사 양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아토피 환자인데 혈압이 있으세요. 그 아토피에 사용됐던 그런 치료 제제하고 또 고혈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이에요. 30대 초반이고요. 직장 여성이신데 그 암로디핀이라고 이 고혈압 약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제 성분입니다. 그거를 5ml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이제 갖고 계셔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30대신데 벌써 고혈압 약 드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토피가 치료되면서 고혈압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토피하고 혈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관계가 있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토피 처방 이제 저 구독하신 분들 많이 아시죠? 네,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제제 3가지 하고 그리고 피부를 재생을 시키고 피부를 염증이 안 생기는 피부로 바꿔줄 수 있는 제제,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산을 제가 아토피 치료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시고 아토피도 이제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가끔 어지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우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러시면은 혈압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2번째 달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약을 드시기 전에 혈압을 체크를 해주셔. 왜 이거는 의미가 있냐면 보통 아침 식사를 하시고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약 기운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보통 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 새벽에 문제 생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저녁 때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좀 의견을 내주시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저녁 때 혈압약을 먹는다. 물론 아침에도 드시고 저녁 때도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통은 하루에 한 번을 복용한다 그러면 아침에 드시고 요즘엔 그리고 한 알로 합제로 하나를 2알을 묶어서 한 알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다가 3알을 묶어서 한 알로 만드는 제제가 이제 고용량 제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통은 아침에 드시는데 이분도 당연히 아침에 드셨죠. 그래서 아침에 약 효과가 가장 없을 때 일어나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주무실 때 한번 혈압을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다 체크를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그랬는데 제가 이분이 어지럽다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는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약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약 제제가 굉장히 많고 기전도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거를 하나로 압축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혈압이라는 건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은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압력이 생겼다는 뜻은 뭐냐면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뻑뻑하게 지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압력이 생기는 거고 혈관은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히 아이들은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게 혈관이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많아지면 혈관이 잘 늘어나만 준다면 압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혈관이 만약 어떤 이유든 굳어졌거나 안에 찌꺼기가 많이 꼈거나 그래서 이완을 할 수가 없다면 압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어떻게 쓰냐면 하루 종일 혈관을 늘리는 약을 쓰든지 아니면 아예 물량을 줄이는 이뇨제를 쓰든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칼슘 채널 블로커다, ARB다 이런 여러 가지 제제가 있는데 결국은 혈관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고혈압약의 그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도 내 스스로 잘 이완을 시켜준다는 거죠. 제가 아토피 설명드리면서 오메가3와 감마리놀렌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토피에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피부세포 자체 내에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항염물질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시키는 건데 2번째,
이 두 가지 제제의 그 물성,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시키는 기능적인 것 말고 우리 세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를 봤더니 세포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면 아토피 환자들은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지겠죠. 그런데 혈압 환자한테는 고혈압 환자한테는 혈관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완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이 특징이 고혈압 환자한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아토피 환자한테는 세포를 부드럽게 해서 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혈압이 있는 분이 아토피가 있다거나 천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게 조금 반가워하면 안 되는데 내심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분한테 한 가지 제재로 두 가지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어지러웠던 이유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혈관 확장 능력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혈관 확장을 시키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너무 늘어져 버리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심장에서 온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자꾸만 이완이 된 상태에서 혈액이 가려면 잘 못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길이 넓어져 버려서 잘 올라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혈압 체크를 이제부터 잘 해서 그 혈압 체크한 거를 저한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꼭 보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 동안 잘 체크를 한 걸 봤더니요. 첫날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점 혈압이 저혈압으로 체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나 큰일 났네가 아니고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병원 내과 진료 가실 때 가지고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결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혈압약을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2.5mm로 용량을 낮춰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약물을 처방받는 이유는 그때그때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거나 대증요법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약국에서 하루 종일 약을 조제를 하지만 그 조제실에 있는 약들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혈압이 높은 거를 낮춰줄 수 있는 혈관 이완제, 혈관 수축을 막아줄 수 있는 제제들을 쓰는 게 그렇지만 그런 제재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위급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재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런 제재를 드시면서 근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나의 식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영양소로 이런 질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는 게 정말 현명한 그 환자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반절로 줄이셨고 그리고 그래도 그 이후로도 혈압 조절이 잘 돼서 또 급기야는 용량을 더 줄여서 안 드시는 상태까지 저는 기대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2.5mm까지 드신다는 소식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와 감마 리놀렌산이 혈압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토피에도 그 의미가 있지만 고혈압이나 이렇게 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영양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혈압 환자분들 사실 그 드시는 제제가 어떤 제제인지 한번 드시는 약이 무슨 약인지 우선 이름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주 다니시는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들하고 내가 왜 이 약을 먹게 되고 이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